단가로.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금액 있죠, 금액. 금액은 뭐 곱하기 뭐예요? 그렇죠. 단가 곱하기 수량. 내가 이거 왜 얘기하냐? 네. 일반적으로 세무 2급까지는 금액으로 주로 주는 편이에요. 그죠? 근데 세무 1급에서는 재고자산 문제에서요, 금액을 일반적으로 잘 안 던져주고요. 주로 수량하고 단가를 별도로 줘버려요. 주고 금액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는 어떤 수량 쓰고 어떤 단가를 쓰는지를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보시죠. 자, 우리가 일단 감모라는 건 기말 재고자산의 수량 부족분.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재고자산이 수량 부족하다고 무조건 감모가 아닙니다. 기말 재고자산의 수량 부족분이 감모입니다. 자, 그랬을 때 사례 들어보면 사례. 자, 장부재고. 장부재고는 뭐냐면 계속기록법에 따른 재고자산이 장부재고예요. 왜냐면 계속기록법은 장부에 계속 기록하거든요. 맞죠? 그리고 기말에 참고 안 들어가요. 맞죠? 그게 그러니까 이 기말 장부재고는 예, 우리가 계속기록법에 따른 재고인데, 근데 시험에서는 이 장부재고 250원 이렇게 잘 안 줘요. 안 주고 어떻게 주냐면 수량 곱하기 단가로 250원을 이제 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량은 장부재고니까 장부재고는 수량은 장부수량입니다. 네, 그리고 단가는 취득단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당 얼마 주고 산 재고가 장부에 몇 개가 있냐를 곱해가지고 이제 장부재고 자산 금액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그 실지재고 200원은 좀 외우고 계세요. 실제로 창고 들어가 봐도 약간 2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실지재고가 200원. 근데 실지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실지재고 도사법에 T계정을 쓴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실지재고 200원은 당연히 수량이 실지 수량입니다. 그 단가는 똑같아요. 왜 똑같으냐면 얘는 수량에 대한 거지 단가에 대한 논리는 아니거든요. 수량 부족 얘기니까 수량의 차이가 나지 단가의 차이 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가 감모고요. 여기 하나당 얼마의 취득한 자산의 수량이 빠졌냐가 감모된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해보면 장부에는 재고자산이 기말에 250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기록법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실제로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200원어치밖에 없는 거예요. 기말 재고가. 맞죠? 기말에 재고자산이 50원이 부족하죠. 맞죠? 요게 감모. 그죠? 근데 다시 감모는 무슨 감모, 무슨 감모? 그죠? 정상이랑 비정상.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정상 감모가 20원이래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주실 게 있어요. 감모 구하는 공식. 어떻게 구하면 돼요? 감모 50원 구하는 공식. 그렇죠? 여기 취득단가 공통분모잖아요. 그러면 취득단가 곱하기 장부수량 빼기 실제수량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 아래 외우셔야 돼요. 감모 구하는 공식 외우시 별표에 감모 시험에 진짜 많이 냅니다. 여기상 감모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네, 이렇게 장부 수량에서 실제 수량을 빼고 단위당 취득원가 곱하시면 됩니다. 수량 부족이니까 단가는 차이 없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자, 정상간모가 20원이고요. 이 간모 중에서 정상간모가 20원이고 비정상간모가 3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 자, 그러면 우리가 정상간모는 여러분들 뭐로 처리해요? 그렇죠. 매출 원가로 처리하죠. 그죠? 매출 원가. 맞죠? 그러니까 업종의 특성상 수량이 부족해지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 정유 기름 팔 때도 여러분 날라가죠 조금씩.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뭐 생맥주를 판다라고 하면 맥주를 따를 때 뭐라고 해야지? 그 방울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주워서 담아다시? 힘들죠. 그게 정상간모. 그래서 매출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애들 이렇게 보라보고 비정상간모는 그냥 영업 외적인 비용이에요. 맞죠? 내가 부주의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낭비돼서 수량이 부족해진 거, 뭐 자빠지거나 뭐 기름 흘리거나 뭐 모르고 흘려가지고 다. 그래서 얘는 영업 외 비용인데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 감모손실. 그죠?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은 모든 간모에 쓰는 게 아니라 비정상 간모에만 씁니다. 자, 그랬을 때 정상 간모와 비정상 간모의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 우리 시험에 제일 그지같이는 아니고 약간 그 난이도 살짝 그지 같은 문제가 뭐냐면 살짝 그지, 많이 그지가 있고 살짝 그지가 있어요. 살짝 그지가 뭐냐면 기말 재고 자산하고 그 다음에 간모를 결합한 문제를 내요. 근데 이건 세무 2급 때 2번이나 출제해가지고 아마 배우셨던 분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하고 간모하고 결합하는 문제를 출제를 해요. 이게 이제 좀 중간 난이도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 입력은 뭐 수동 결산은 가능하지만 대부분 자동 결산으로 푸실 거예요.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 입력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 간모와 비정상 간모를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 어떻게 하냐라는 걸 이해를 하려고 하세요. 이해를. 암기하지 마시고 일단. 자, 사례를 들어보면은요. 여기다 사례 좀 들어볼게요. 사례. 자, 아까 우리 기초 상품 재고가 얼마가 있었냐면 300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매입이라 할게요. 매입이 700원 있었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가 200원이 있었을 거예요, 아까. 요게 실지 재고였죠. 제가 아까 사례 든 거. 200원. 그래서 나머지 800원이 팔려서 나갔겠지? 라고 해서 매출원가 800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질문이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그럼 질문.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럼 여러분 간모 50원 있죠? 간모 50원은 우리가 매출원가에 포함됐을까요? 아니면 제외됐을까요? 좀 어렵긴 해요. 포함 제외. 간모 50원은 매출원가에 포함됐을까요? 제외됐을까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에야 간모의 정확한 뜻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장부재고와 실지재고의 차이가 간모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지금 실지재고사법이잖아요. 얘는 기말 실지재고밖에 몰라요. 실지재고사법은 실제 기말 창고부터 들어가지 장부를 안 세요. 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은 얘가 먼저 조사가 돼요. 200원부터. 맞죠? 200원부터 딱 조사하고 나머지는 매출원가네 이렇게 봐요. 맞죠? 그러니까 요 차이인 간모 50원은 당연히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어요. 왜? 간모도 수량이 부족해진 거니까 창고 바깥으로 없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간모가 매출원가에 포함된다라는 게 된 출발점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간모는 무조건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무조건. 실지재고조사법에서요. 이것도 중요하고. 많이 중요하다. 그러면 정상간모는 정상간모도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고 비정상간모도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상간모는 매출원가에 잘 들어가 있나요? 있죠? 그래서 정상간모 회계처리 없는 거예요. 알죠? 잘 들어가 있으니까 없어요.
알죠? 여기 중요합니다. 시험에 정상간모 얼마다라고 낚시입니다. 회계 처리하시면 안 돼요. 맞죠? 자, 근데 비정상간모. 자, 비정상간모는 매출원가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얘는 매출원가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 쪽으로 와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기 수동결산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매출원가에서 꺼져라고 해야 되거든요. 나한테서 나가. 그죠? 그래서 나가는 분계를 해야 됩니다. 그죠? 나가는 분계를 해야 되는데 직접 감소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변으로 재고자산을 직접 30원을 깝니다. 감소하는 거니까 까요. 30원 까고요.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렇게 적어요. 네. 여러분들 요거 힌트 요거 이게 뭐예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색깔 그거 이거 뭐예요 이거? 그렇죠. 이거 타계정 대체. 타계정 대체? 그죠? 대변으로 재고자산 없어졌잖아요. 됐죠? 그럼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적용 8 타계정 대체라는 걸 걸어줘야 돼요. 왜? 네네. 네, 그죠. 이해되셨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자, 뭐냐면, 우리가, 들어보세요. 좀 이따가 할 건데, 우리가 프로그램 있죠. 모든 회계 프로그램이 대변으로 재고자산을 까죠. 없앤 거예요. 재고자산을 까요. 까면은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을 적어도 매출 원가를 같이 인지를 해요. 진짜입니다. 좀 보여드릴 거예요. 증명. 그래서 대변으로 재고자산 없애는 순간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을 적든 매출 원가도 같이 인지를 합니다. 무조건 팔려서 나갔겠지라고 가져간다면서요. 그럼 실제로 사법은. 맞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말 그대로 대체가 이쪽을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 유동성 대체가 비유동을 유동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컴퓨터한테 인지를 대체, 매출 원가로 잡은 걸. 이렇게 해도 매출 원가 잡게 돼 있어요. 무조건. 보여드릴 거예요. 맞죠? 매출 원가로 잡지 말고 다른 계정으로 돌려. 맞죠? 요게 타계정 대체입니다. 맞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이렇게 배우셨겠죠. 여러분 재고자산을 판매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타계정 대체라는 거 한다. 맞죠? 그래서 매출 원가가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타계정 대체는 계산 문제도 내버리거든요. 매출 원가가 아니다라는 게 타계정 대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시험에 여기에서 자 보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타계정 대체가 30원이라고 줄 거란 말이에요. 계산 문제로 따지면. 그러면 그 매출 원가에서 30원 빼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매출 원가는 지금 사례에서는 77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얘는 매출 원가 아니잖아요. 비정상은. 이해되시면요?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 타계정 대체 나오면 매출 원가를 해서 빼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니까. 그거고요. 그럼 제가 이거 증명 좀 해볼게요. 어떤 증명이냐면 실제로 대변에 재고자산 없애면 차변에 컴퓨터가 무조건 매출 원가를 인지를 하는지. 알죠? 그것도 설명. 아이고. 이건 프로그램 제가 다운받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보기만 하시면 돼요. 아닌데? 맞나? 이거 맞다. 자, 보시면 제가 이건 어떤 회계 1급 걸 가지고 왔는데 좀 숫자가 깨끗해서 더러우면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힘드니까 자, 이 화면 좀 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친 거, 네모박 친 거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초상품 재고액 500만 원 보이시죠? 여기. 예.
그리고 단기 상품 매입에 950 보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네모 박스 친 게 상품 T 계정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죠, 왼쪽. 그죠? 그리고 제가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에 실지재고사법에 따라서 450만 원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기말 상품에 450만 원 넣으면 매출원가 얼마 잡힐까요? 1000만 원 잡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450만 원을 적고, 되셨어요? 적고, 이렇게 하면 매출원가가 1000만 원이 인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걸 잘 보셔야 돼. 일단, 실질 재고 조사법에 따라서 기말 상품 재고를, 기말 재고 자산 실제 금액을 입력하면 나머지를 다 매출원가로 보내네?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근데 이제 다시 몇 번 좀 작업을 해야 돼요. 다시.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언제라고 할까? 12월, 뭐 오늘이 5월 10일? 그냥 할게요. 4월 1일? 자, 제가 이제 분계를 이렇게 끊었거든요. 뭐냐면 대변으로 상품 빼고 차변에 이게 옛날로 따진 접대비예요. 기업 업무 추진비 바뀌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 상품 200만 원짜리를 거래처에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분명히 상품 재고가 왼쪽에 1450이었죠. 그죠? 1450이었는데 지금 상품 200만 원짜리는 거래처에 줬잖아요. 맞죠? 그럼 거래처에 줬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원래 1450만 원 있었는데 200만 원 준 거니까 상품은 1250만 원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아이오키? 맞죠? 그러면 제가 아이고 뭐야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450만 원 넣었죠. 그래서 여기 아까 950이었는데 750이 된 이유는 방금 상품을 거래처에 줬기 때문에 200만 원을 950에서 200 깐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매출원가 얼마 잡혀야 돼요? 800, 800. 800이지? 이제 차변 왼쪽이 1250이잖아. 맞죠? 그리고 여기 기말 실직 상품 재고가 450이래요. 그럼 매출원가 800 잡혀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고. 왜 이래. 450하고 다시 4월 1일 날 네. 똑같이 했어요. 200. 그리고 전표 추가를 눌러보면 여기 여기 보시면 상품 매출원가 200, 아까 800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왜 800만 원 돼야 되는데 1000만 원?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거 있잖아요. 업무 추진비 대변으로. 그러니까 대변으로 상품을 없애고 분명히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적었죠. 적었는데 컴퓨터가 매출 원가도 같이 인지해버린 거예요. 프로그램 특성이 다 그래요. 회계 프로그램이. 대변으로 재고자산 없애면 무조건 매출 원가도 같이 잡아요. 무조건. 그렇죠? 대변으로 재고자산 없애는 순간 무조건 팔려서 나갔겠다라고 프로그램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요거 매출원가가 아니라 다른 계정으로 돌려, 인지를 바꿔줘라고 명령어를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 오케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건데, 여기다가 뭘 정리하면 타계정 대체라는 걸 적죠? 그래서, 8번 적고, 다시 전표 추가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지금 네모 박스 친 게 상품 계정 차변, 차변, 그리고 지금 이거예요. 자, 요거, 어디 갔어? 이거 뭐야? 여기, 엥? 여기 기말 상품 재고, 이게 실지 재고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실지 기말 재고 자산을 입력을 해요. 맞죠? 그럼 다 매출원가로 보내죠. 근데 방금 타계정 대체 걸으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재고 자산이 없어지니까 이거 대변입니다. 없어졌는데, 이거 팔린 게 아니구나라고 인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가 매출원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타계정 대체 매출원가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컴퓨터 인지를 한 거잖아요. 지금 타계정 대체했더니, 매출원가 아니구나라고 1,000만 원에서 200 빼버린 거예요. 되셨어요? 외워주셔야 돼. 예. 자,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여기 핵심. 3번, 주석 3번. 주석 3번.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계셔야 기말 재고하고 간모가 결합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해볼게요. 자, 보세요. 논리적으로. 자, 뭐 세무 2급에서도 출제가 되니까 제가 세무 2급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뭐냐면, 자, 간모하고 기말 재고 자산 문제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를 딱 보시면 같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 순서 1은 뭐냐면 아까 실제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을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다 매출원가로 보내버렸죠. 맞죠? 그래서 일단 여기 제가 밑줄 여기 실제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을 입력을 하는 게 얘가 이렇게 적을게요. 논리적 순서 1입니다. 왜 논리적 순서라고 하냐면 우리 기말 재고 자산 금액 입력하는 건 자동 결산이잖아요. 자동 결산은 수동 결산 다음에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논리적 순서라고 하는 거. 논리적 순서 2의 순서, 2의 순서. 알죠? 근데 입력하는 순서는 여러분 외우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논리적 순서 1은 실제 기말 재고 자산 금액, 실지 재고 사법이니까. 알죠? 실제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을 입력을 먼저 합니다. 그럼 알아서 나머지를 다 매출원가로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정상간모는 매출원가가 맞으니까 회계 처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간모는 회계 처리하시면 안 되고 없어요. 그리고 여기 비정상 간모 빨간색으로 비정상 간모는 매출 원가가 되면 안 되니까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 분계를 우리가 매출원가 아니야. 맞죠? 라고 타계정 대체를 12월 31일자 분계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 순서입니다. 이게 이해상이에요, 이해상. 근데 입력상은 거꾸로죠. 입력은 수동 결산이 먼저고 자동 결산이 나중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실제 입력 순서는 이거죠. 얘는 논리 순서 1이지만 실제 입력 순서는 얘가 1이죠. 실제 입력은 얘부터 먼저 입력 순서 1. 그리고 자동 결산이 두 번째 입력이니까 실제 입력 순서 2.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자분이 아예 또 적어놨어요. 58페이지 가보실래요? 회계부가소득 58페이지. 그 58페이지 맨 아래 회계처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겁니다. 그쵸? 거기에다가 좀 회계처리 옆에다 좀 적어주세요. 어떻게 적어주시냐면, 간모와, 회계처리 옆에다가 간모와
기말 재고자산, 감모와 기말 재고자산 문제가 같이 나올 시. 감모와 기말 재고자산 문제가 같이 나올 시? 출제 시?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기말 재고자산과 감모와 기말 재고자산 문제가 같이 출제 시 이렇게 하라라는 게 저자분이 해놓으신 거예요. 자, 밑줄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줄에 비정상 감모분만 수동결산으로 입력. 보이시죠?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정상 감모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계 처리. 그 뜻이기도 함. 그리고 계속 밑줄 결산 자료 입력에서 기말 재고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근데 어떤 재고요? 실지재고, 장부재고. 실지재고. 맞죠? 그래서 여기 기말재고 금액에다가 실제라고 좀 추가해서 실제 기말재고 금액을 자동결산 두 번째 입력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논리적 순서는 반대입니다. 맞죠? 논리적 순서는 기말재고자산 실제 금액 입력하면 알아서 매출원가로 간다. 정상감모는 매출원가가 맞으니까 회계처리였고 비정상 감모는 매출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계를 끊어줘야 되는 12월 31일자로 이렇게 이게 이해 순서 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요거하고 여러분들 쉬고 마지막 표시 할게요. 이거 하나 안 해가지고 시험에 나오는데 어디냐면 56페이지. 아유. 깨끗하게 하고 그 56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의 비교 있죠. 보이세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안 배우신 게 있어요. 뭐냐면 출제합니다. 후입선출법 맨 아래입니다. 후입선출법의 네 번째 점 보이시나요? 네 번째 점, 뭐 비자발적 재고자산 청산 문제라고 있잖아요. 일단 밑줄 좀 치시고. 비자발적 재고 청산 문제, 단기 판매량이 단기 매입량보다 클 때. 아래에 설명 있는데 일단 이해 도와보고 그다음 밑줄 칠게요. 알죠? 자, 먼지 들어보세요. 자, 보시면. 자, 화면 좀. 자, 내가 20X1년 있죠. 단기에 상품을 구입을 한 거예요. 어떻게 구입했냐면 상품 구입을 처음에 내가 100원 주고 구입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그냥 100원이라 하시면 1원이라 할게. 극단적으로 좀 이해를 도와줘야 돼. 1원에 구입했고 1원에 구입했고 그 다음에 상품을 그 다음에 100원에 구입했어요. 100원에 구입했고 그 다음에 상품을 200원에 구입했대요. 이렇게.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이거 물가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했죠? 그럼 물가가 상승하면 후입선출법이 이익이 가장 작을 겁니다. 왜? 만약에 이 중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중에서 지금 단기 구입 수량이 지금 몇 개냐면 3개잖아요. 3개. 맞죠? 3개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단기에 판매를 2개 했대요. 단기 판매 수량이 2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하면 후입선출법은 뭐가 먼저 팔리는 거예요? 후입선출법. 200원 먼저 얘가 먼저 팔리잖아. 200원이. 맞죠? 얘가 먼저 팔리고 여기가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그 다음 팔리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건 1원짜리가 남아있잖아요. 1원짜리가 재고자산이니까 재고자산하고 이익은 비례잖아요. 자산이 가장 싼 재고가 남아있으니까 이익도 가장 낮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단기 구입 수량이 클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밑줄 친 건 보시면 거꾸로죠. 밑줄 친 게 가로 안에 보니까 판매량이 더 많다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이거는 이제 차기예요, 차기. 차기가 된 거면 차기. 자, 이제 얘가 이제 X1년 기말재고죠.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 자연스럽게.
X 2년의 기초재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 X 2년에 이 1원짜리는 X 2년 기초가 되는 거죠? 맞죠? 됐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요게 핵심. 내가 단기에 구입 수량이 없다라고 가정? 하나도 없대. 없어요. 딴 게. 그죠? 근데 단기에 판매를 한 개 했대요. 한 개? 한 개 했대요. 그러면 1원, 얘가 X 2년도에 매출원가가 돼버려요. 맞죠? 얘가 매출원가 되잖아. 한 개 팔리면. 구입은 하나,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구입 하나도 안 하고, 단기에 팔았어. 그러면 1원짜리가 매출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1원짜리가 매출원가 비용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익은 더 커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물가가 상승할 때, 이렇게 단기의 구입 수량이 판매 수량보다 높으면, X 1년도엔 이익이 적어져서 법인세 적게 내요. 그죠? 적게 냈다가, 나중에 판매 수량이 더 많잖아요. 판매 수량이 더 많으면, 우리가 옛날에 싸게 남았던 게 팔리는 거니까, 이게 매출원가 돼버려요. 맞죠? 그럼 매출원가, 비용이 적어지니까 갑자기 세금이 뚝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걸 우리가 비자발적 재고청산 문제는 그지 같은 말을 써요. 그죠? 그 설명이 거기 어디가 손가락 표시에 있어요. 손가락 표시 밑줄 치시면 이해될 겁니다. 자, 손가락 표시 갑니다. 56페이지 맨 아래. 어디냐면은요. 일단 네 줄 전부 밑줄입니다. 이해 돕기 위한 사항입니다. 밑줄. 자, 재고 청산이란 판매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재고 수량은 적어지는 거죠. 판매를 더한 거니까. 자, 재고 수량이 감소하고 지금 기초 재고량이 판매 수량이 포함돼 버렸죠. X 2년도에. 오케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후입선출법이 선입선출법보다 이익을 적게 계상해서 법인세도 적게 납부해요. 맞죠? 물가가 상승하면 후입선출법이 이익을 가장 낮게 계상하잖아요. 맞죠? 다만 재고 수량이 감소하면 오래전에 원가로 구성된 가장 싸게 남아있는 게 이제 내년도에 기초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에 원가로 구성된 기초재고가 매출 원가 비용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는 적게 계상되니까, 즉 비용이 적게 계상되니까 이익이 그만큼 많이 계상돼요. 그러면 법인세가 나중에 이제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요걸 비자발적 재고청산 문제라고 해요. 아셨죠? 이해는 되세요? 자, 됐습니다. 우리 쉬었다가요. 마지막 교시는